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에게 25% 관세를 매기면서 야 일로 와라, 한 대 맞고 시작하자 하고 25%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난 월요일에 급락이 나왔었죠. 그때 우리는 겁먹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때도 딜을 위해서 크게 한번 지른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트럼프가 발표를 했죠. 그죠?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한 달 유예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증시 반등에 힘을 실어줬고 일단 한 대 쥐어받고 난 다음에 딜이 들어간 것 같아요.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한 달 보류됐다 발표를 하고, 이 합의와 더불어서 마약 및 중무기 밀매 차단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마약 문제 담당 펜타닐 차르 임명을 했다. 그 다음에 국경 강화를 위해서 13억 달러를 투입하겠다. 또 국경 지역의 마약 차단을 위해서 1만 명 군인 투입을 또 하겠다. 자, 트럼프가 쥐어받고 딜을 받아냈죠. 그죠? 이러면서 관세가 한 달 유예가 되면서 시장은 아이고 좀 다행이다. 자, 이런 와중에 진짜 문제는 중국인데 이미 그 전에 20-30% 관세가 있었죠. 그죠? 거기서 플러스 10% 추가 관세로 30-40%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요게 진짜 문제인데, 이렇게 때리자 중국에서는 석탄 15% 등 관세 즉각 보복이 나왔습니다. 자, 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은 관세 전쟁으로 막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관세 때리고 중국이 관세 때리고 또 이거 때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제 파탄, 인플레이션으로 간다, 증시 파탄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내용을 한번 잘 보자고요. 중국이 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의 10% 관세, 자 일부예요. 그죠? 보면은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 LNG 여기에는 15%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 픽업 트럭에는 10% 관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에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개시를 하겠다. 미국 기업인 구글을 조사 때리겠다는 거죠. 자,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내용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자, 저도 생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유튜브 멤버십 채팅방에 올려드렸는데, 트럼프의 대중국 10% 관세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를 들고 나왔지만 주요 내용을 보면은 미국산 LNG, 원유 이것은 원래 중국이 미국에게 의존도가 낮은 항목이고, 대배기량 픽업 트럭, 야 중국에서 미국 대형 픽업 트럭을 많이 모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자, 원래 픽업 트럭 수입량 자체가 적고 구글 조사 들어간다. 구글은 원래 중국에서 거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유튜브도 서비스가 안 되죠. 그죠? 자, 미국 기업인 애플은 중국이 중요한 시장이고, 테슬라도 뭐 중국의 중요한 시장이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구글은 원래 중국에서 사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미국이 먼저 10% 때렸기 때문에 중국도 자존심에 안 받아칠 수는 없지만 미국과의 딜의 여지를 위해서 미국에게 타격이 적은 항목에다가 대응을 했다. 야 트럼프 때렸구나, 시진핑 나의 존엄성을 위해서 너도 맞아봐라 했지만 미국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때리면서 딜의 여지를 줬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때렸다, 이거 난리다 한다, 요런 뉴스들만 나오다가 오늘 돼서야 후속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증시가 반등을 하니까 그때 후속 기사 나오고, 증시가 하락할 때는 겁나는 겁주는 뉴스만 나오고, 언론이 공포심을 부각시킵니다. 항상 보면은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원유, 농기계, 뭐 대배기량 자동차 여기 있죠. 그죠? 잘 보면은 구글의 경우 중국 사업에서 대부분 철수한 데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원유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자, 이러면서 시진핑은 자존심을 위해서 받아쳤지만 협상을 위해서 약하게 받아치면서 협상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쳤죠. 그죠? 그러면서 트럼프와 시진핑 협상 청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지난밤에 나스닥이 상승을 해줬고, 여기서 반등을 해줬고, 국내 증시도 반등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요런 바닥권이면은 줍줍을 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미증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길게 보면은 20과 60선이 길게 멀어지고 난 다음에 1, 2, 3, 4개월, 4, 5개월 만에 20과 60이 거의 만나는 지점까지 데려왔습니다. 길게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인데 그 안에서도 상승 하락이 있지만 요 짧은 4개월간의 상승 다음에 지금은 단기 조정 중에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장의 특징은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그 조정이 얼마나 갈지는 모른다는 거죠. 자, 미증시가 나스닥이 다시 2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수 ETF 줍줍은 중지를 시키고 다시 조정 나오기 전까지 올라간다면 즐기면 될 것이고, 다시 내려온다면 좋은 위치가 요런 위치가 되겠죠. 그죠? 하지만 다시 내려온다 그래도 여기서 몰빵은 안 된다. 깨고 내려가는 것도 항상 염두를 해야 된다. 그죠?
일단 나스닥은 요렇게가 중요한 지지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인지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는 지금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추세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추세 중심 아래에서 위로 반등, 위에서는 고평가, 아래에서는 저평가 구간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고평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밑으로 내렸을 때 적극적인 매매가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자, 아래 꼬리 다음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보면은, 자,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이 하락을 해줬고, 반등을 할 때는 오늘도 그렇고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2차 전지가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당분간은 계속 이런 메커니즘이 이어질 것 같다. 하락에는 좀 전에 말했던 섹터들이 하락을 하고, 상승에는 이런 섹터들이 올라가준다. 매매의 참고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내려가면 어디를 담아야 되고, 올라갈수록 어디를 익절을 해야 되고, 내려갈수록 어디를 담아야 되고, 자, 매매 전략의 참고가 되죠. 자,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바닥을 찍고 반등,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여주지만, 계속해서 올라가줬으면 좋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라기에는 그대로 올라가줬으면 좋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예측을 하지만 2월 같은 경우는 쉽지 않고 좀 박수권 흔들기 장이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이유는 앞으로 트럼프 시진핑의 딜이 협상이 잘 나와야지만 증시에 좋다. 잘 나오지 않으면 증시에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트럼프 시진핑이 협상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에 지난밤에 상승,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을 해줬는데,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면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을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감도 가지고 있지만은 불안감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협상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과 불안감이 함께 공존하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두고 흔드는 장, 방향성을 정확히 잡지 못하고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드는 장, 박스권 장이 2월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최근으로 보면은 미증시에선 이런 흐름이죠. 길게 보면은 우상향으로 보이지만은, 자, 하락 다음에 반등,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줬지만, 그때부터 한 달 정도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방향성 잡고 지지받고 올라가죠. 그죠? 자, 국내 증시도 이대로 그대로 치고 올라가면 땡큐고, 지금 매수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땡큐고, 하지만 2월 눈치 장세로 간다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하단 한 번 더 딛고 난 다음에 요런 박스권 만들고 추세 돌파하고 올라가는 요런 그림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오를 때는 부분 익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바로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면 또 너무 겁먹지 말고 분할 매수, 부분 익절, 분할 매수, 부분 익절 요런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중장기로 사모고 있는 종목이나 지수 ETF 같은 경우는 역시 내려갈 때 너무 겁먹지 말고 출렁하면 줍줍, 출렁하면 줍줍, 출렁하면 줍줍. 만약에 박스권 장세로 가면은 상승장으로 가기 전, 미증시도 박스권 다음에 상승으로 가기 전 아래쪽에서 주춤 해볼 수 있는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접근하면은 흔들리는 장세에 너무 힘들지만은 않겠죠. 그죠? 자,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할 건데, 지금 당장 할 거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트럼프는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관세를 세게 때리면은 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걸 때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겁주고 어느 정도 딜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관세를 올릴 준비들을 해놓고 난 다음에, 자, 트럼프 초기가 지나서 중기 정도 됐을 때 본격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것이 친기업 성향의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합리적인 예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변한 증시, 아무도 모르는 트럼프의 마음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고요.